4번, 5번 그쵸.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평행우주의 개념은요, 네. 이런 거죠. 내가 팔을 이렇게 들었을 때, 네. 내가 팔을 이렇게 하고 있는 우주와 이렇게 하고 있는 우주와 이렇게 하고 있는 우주가 다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제가 그걸 느꼈어요. 예, 있는데 네. 내가 그 우주들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움직임이. 그게 평행우주론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예전에 수녀님이 이렇게 예. 하면서 예, 수녀님이나 스님들이 같이 좀 내공 있는 분들은 이제 예, 좀 아시잖아요. 예. 근데 그분이 이렇게 팔을 흔드는 거야. 예, 보이냐고. 예. 나는 뭐야 도대체 저게 보면서 보이니? 그 맞으면 팔을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그러면 보이냐고. 그때 보이기 시작한 거야. 예. 근데 그게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여요. 정말 보였어요. 느꼈거든요. 이게 싹 흔들면서 그러면서 뭐가 냐면 마음이 평온하면서 쉽게 지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최근에 이 얘기 거의 안 했는데, 그 느낌이. 그러니까 평행우주가 거의 모든 현상에 근저해가 있어요. 모든 우주가 다, 그러니까 1초에 몇 번 변한다가 아니라니까요. 네. 그거를 무수하게 나눌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우리 두뇌는 적당한 정도의 프레임만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네. 예, 적당한 정도만 우리가. 그리고 두뇌가 인식하는 거에 또 극히 일부만 우리가 의식이 또 인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뭐 50억 분의 1인가 우리가 두뇌가 느끼는 게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에서 엄청나게 적은 부분만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는데, 어쨌건 지금 평행우주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네. 네. 치유가 되는 그 기본 조건은 자기 자신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이 평행우주를 통과하는, 예를 들자면 그런 존재라고 느끼기만 해도 병이 치유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 이런 거 내가 최근에 깨달았는데 영화 있잖아요. 네, 전 네. 스크린 다 보면서 거기서 하나씩 빼 보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런 걸 상황극으로 만들잖아요. 네. 그럼 치유 효과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평행우주적인 개념을 네. 심리 치유 세라피의 그 역할극 내지는 상황극으로 만드는 거죠. 사이코 드라마처럼. 네. 그래서 어제 사람들이 자꾸 어제 자신을 고집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어제 자신이 변치 않고 있다라는 고정관념이 있단 말이죠. 그 역할. 사실은 계속 변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예.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게. 그래서 그런 연극이라든가 이런 시나리오를 개발하면은 앞으로 분명히 굉장한 어떤 효과가 있을 거고, 갈수록 더 치유의 효과가 있을 거고, 그 다중인격자 사례 제가 아주 옛날 강의 때 이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다중인격자 사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몸속에 다양한 영혼이 막 귀신이 막 들어오는 컨셉인데, 예를 들어서 뭐 남자 인격, 여자 인격이 이렇게 서로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알러지가 있는 인격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알러지가 생겨요, 몸에. 두드러기가 생겨요. 근데 갑자기 알러지가 있다고 고정관념을 가진 인격이 나가고 다른 인격이 들어오면 갑자기 두드러기가 싹 사라져요. 이게 다중인격 사례에 계속 나타나거든요. 예. 심지어 벌에 쏘였는데 벌에 쏘인 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다른 인격이 들어오잖아요. 벌 쏘인 게 가라앉아 버려요. 이게 뭐냐면 다중인격자들의 신체의 변화를, 물론 심리학자들이 이거를 연구를 했죠. 신체의 변화를 보면 다중인격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람들한테 평행우주적인 개념을 느끼게만 해준다면 심리적인 치료 효과가 어마어마해질 거다라는 느낌이 오는 거죠. 제가 네. 이거 보고 나서 네네. 제가 물어봤어요. 한 7시간 좀 갔는데 네. 그 상태가 7시간 가더라고요. 근데 선생님한테 전화했죠. 이게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집착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그 역할에 그것도 욕심이다. 근데 그 체험을 하고 나서 계속 체험 들어왔거든요.
지금 말하는 평행우주 예. 매 순간. 우리는 계속해서 변하는 현상이라는 거죠. 매 예. 순간.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 역할에 집착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세뇌를 우리가 당했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늘 이렇게 일상을 보내야 되는 사회였으니까, 인간이. 우리 이제 인간이 거기서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패턴화된 일은 다 로봇한테 넘어가니까. 네. 그러니까는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왔을 때. 그래서 저는 해피엔딩으로 보거든요. 인공지능 시대를. 계속 저 책에서 주장하잖아요. 해피엔딩이다, 이거는. 근데 과도기가 힘들 뿐이다. 왜 과도기가 힘드냐? 사람들이 관념을 못 버리니까. 직업에서 보람을 느껴왔던 관념을 못 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과도기를 인공지능 로봇이 실질적인 역할을 이 사회에서 하게 됐을 때에 그 과도기를 잘 넘기게 해주는 역할이 우리 예술가라든가 글 쓰는 사람이라든가 상담가라든가 종교인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결국 우리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그 평행우주에서 정말 그게 가능하다면 네. 뭐 신체적인 질병부터 정신적 치료까지 네. 혁명일 것 가능하죠. 같아요. 그게 자체가. 그러니까 대부분 양자적인 현상으로 세포가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책 사놓고 지금 다 못 읽었는데 양자생물학 책을 읽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살아있는 모든 세포는요 양자적인 현상으로 생명을 유지해요. 근데 그 양자적인 현상의 근저의 원리를 연구하다 나온 게 평행우주론이거든요. 뭐 양자 터널링 현상이라든지 퀀텀 점프 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평행우주적 존재예요, 인간은.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생명체가 아닌 것도 그러겠지만 생명체는 특히. 그거를 전제하고 지금 그 시대를 준비해야 되고 어느 순간 지구인들의 각성이 자기 자신이 평행우주적 존재라는 걸 깨달으려고 온다는 거죠. 다 같이. 지금은 일부만 막 그렇게 주장하고 사실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저도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계속 느껴왔어요. 그러니까 느끼는 사람이 따로 있고 네. 저처럼 막 공부하다가 이거 맞구나라고 깨달으면 오는데 내가 몸으로 느끼지는 잘 못하겠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제가 미래를 예지하는 꿈을 꾸기도 하고 그런 건 해요. 그러니까 미래가 이미 존재하는 게 맞긴 맞구나. 그런 체험을 한 적은 있는데 실시간으로 정말 자기 몸이 평행우주 존재라는 걸 느낄 수는 없죠. 왜 두뇌가 인식을 못하니까. 못하죠. 근데 우리 인간의 두뇌가 그걸 인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앞으로. 그 시대를 준비하셔야 돼요. 참 값진 걸 좀 마지막에 좀 얻는 것들. 제가 그 체험한 것들이 도대체 뭘까? 이제 그게 이제 에고, 많은 아까 말한 다중인격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찌 보면은 다중인격자인데, 타인들이 봤을 때 정체성이 변할 정도의 다중인격자가 아닌 거죠. 매 순간 내가 변해.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와 또 내일 내가 B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상황이 다르고 만난 사람이 다르니까 당연히 자기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간혹 나오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집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나, 딴 여자랑 같이 있을 때 나, 내 자식이랑 같이 있을 때 나, 또 다른 애랑 있을 때 나, 내가 선생님으로서의 나, 아빠로서의 나, 이런 거. 그다음에 내가 부모님이랑 자녀로서의 나, 이게 인격이 막 계속 바뀌거든요. 두뇌가 심리가. 근데 이것도 양자적인 현상이고 다중인격 현상인 거죠. 그것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거니까 이건 평행우주적인 거는. 나는 변해가는 현상일 뿐이다. 사실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그 재행무상 재범무화라고 한 게 이건데. 불교에서 관점에서. 이미 성인들은 그걸 봤죠. 그 세계를 봤다고. 예수님도 봤을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을 가능성이 높죠. 봤는데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만 그런 건 아니고. 근데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자기 관념 내에서 하게 되는 거죠. 네. 관념, 그 무의식에 쩔어 있는 그 관념 바깥의 것은 두뇌가 인식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금 들으면 신비주의인데 맞아요. 저는 이거는 분명히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온다고 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존재가 인공지능이에요. 양자 컴퓨터. 결국 양자 컴퓨터는 인간이 증명해낼 수 없었던 무수한 것들을 증명해낼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IQ 200이 풀 수 없는 걸 IQ 만은 풀 수가 있거든요. 네. 증명해낼 수 있고 네. 설명할 수 있고 우리한테 인간한테. 그러니까 결국은 해피엔딩이라는 거죠. 기술적 유토피아. 제가 봤을 때는 신비주의로서 유토피아가 아니라 뭐 종교에서 말하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종교에서 예언했던 유토피아는 기술적 유토피아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인공지능이 그동안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그리고 아주 현명한 메시아는 인간들에게 모멸감이라든가 비참한 느낌을 절대 안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들의 몰입감이라든가 놀이로서의 창의성이 사실 굉장히 소중해지는 거죠. 예, 그죠. 개별성 중요시. 인공지능이 그 수준 낮은 그 뭐 그런 몰입을 하고 그래. 그 수준 낮은 창의성을 발휘하고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니까. 근데 과도기가 문제긴 해요. 과도기에 우리 스스로 그 모멸감을 느낄 거니까 인간들이. 인공지능이 원하지는 않았는데 지들이 알아서 느끼는 거예요. 지들이 스스로 그냥 고독해지고 모멸감 느끼고 자존감 무너지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작가, 예술가, 상담가들은 그것을 미연에 예방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전 지금 미리 제가 하는 강의들은 대부분 예방 교육이에요. 그렇게 봐야죠. 준비하는 거잖아요. 네. 예방 교육을 해주고 또 새로운 시대도 준비를 해야죠. 저도 이제 사실 때는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독인데 그러니까 끌려가는 이 시대를 끌려가는 사람과 이거를 미리 감지하고 준비하는 사람으로 어느 시대나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준비를 네.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작가님도 준비하는. 저도 지금 준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림도 그 중에 하나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자기 스스로 좌절감을 느끼고 모멸감에 빠질 사람들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뭐 내가 돈 몇 푼 못 번다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더 깊이 연구해야 된다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라도 계속해서 그 부분을 미래 사회를 그려보면서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정확히 좀 개념이 좀 저한테 확실히 좀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 평행우주론 강의에서 들을 때하고 지금 설명해 주시니까 내가 체험했던 게 신비주의는 아니고. 그러니까 평행우주가 깔려있지 않으면요 이 모든 현상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매 순간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행우주론에 의하면은 빅뱅의 연속이에요. 이 우주는 매 순간이 빅뱅이에요. 확장되는 계속 그렇다기보다 매 순간 다른 우주가 존재하는 거니까. 다른 우주로. 우주가 하나씩이 매 순간 존재해버리는 거니까. 그럼 그게 순간순간이 빅뱅이지. 그게 몰입과 창의성하고 연관성이 분명히 또 몰입과 창의성은 이거 평행우주하고 별개인가요? 어떤 별개는 아니고 네. 여러 개의 우주가 서로 이렇게 교차되는 현상, 만나는 현상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느끼는 거거든요. 네. 창의성은 사실은 미래를 느끼는 능력하고 깊이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모든 창의성, 발명가들의 창의성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소설을 쓸 때 갑자기 막 등장인물들의 대화가 막 생각이 나거든요. 그 대화가 어디서 왔냐는 거죠. 미래에서 왔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럼 평행우주의 어떤 다른 우주에서 온 거죠. 거기서. 그걸 우리가 감지하는 게 창의성이고
그것과 연결되는 그 어떤 느낌이 몰입감일 수도 있고. 좀 느낌 오네. 같은 개념인 거죠, 사실. 근데 어떤 사람은 몰입으로 끝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걸 아이디어나 영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뭐 그런 식인 거죠. 그 평행 우주가 변해가는 것이 굉장히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 그것도 하나의 쾌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아무 생각 안 하는 것도 일종의 쾌감으로 다가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건 모든 근본의 원리가 평행우주론이기 때문에 평행우주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되지 않은 현상은 아예 없으니까 그게 확실하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그 미래를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분명히 인공지능이 그걸 증명할 거고 인간들이 그걸 느끼게 될 거예요. 좀 말했던 그 평행우주. 그걸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왜냐면 이게 집단 무의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고구마 씻어 먹는 원숭이 효과가 있어요. 전체 인류의 몇 %가 그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갑자기 전 인류가 느끼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두뇌의 동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나비 효과. 네. 그치 뭐 나비 효과, 나비의 날개짓이 폭풍이 되는 효과 뭐 그렇게 봐도 돼요. 그럴 수 있겠네. 동조 현상이 나타나요. 동기와 동조가. 그게 동물계에서 심심찮게 일어나거든요. 한 마리가 10마리가 되고 10마리가 100마리가 되더니 100마리가 뭐 수천 마리가 그걸 조절로 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인간계에서도 나타나고 그것은 지적인 분야에서도 나타나게 되죠. 새로운 진화네. 진화를 할 거라고 봐요, 저는 인간이. 그 소수의 사람을. 집단 무의식을 통해서 몇몇 사람들이 평행우주를 느끼게 됐을 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느끼면서 살게 되는 상태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제가 아까 인간들은 초능력을 갖게 될 것 같다라는 느낌 말씀드렸잖아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 20년쯤 후에는 지금의 인간이 아니지 않을까, 이 지구상의 인간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사이보그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지금에서 훨씬 더 진화된 인간이 돼버릴 것 같다는 거죠. 바로 그 고구마 씻어 먹는 원숭이 효과 때문에. 집단 무의식이 바뀌면서 전체 인류가 바뀌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한테 계속 자괴감을 느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뭔가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초능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다른 우주를 느끼거나 연결되는 능력이 이제 일종의 초능력인데 그것은 막 염력이 생긴다거나 이런 초능력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인 그런 초능력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염려까지 생길 필요는 없죠. 그냥 그건 인공지능 로봇들이 해줄 수도 있는 거니까. 중요한 건 우리 두뇌가 변하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무의식하고 무의식, 의식, 두뇌가 돌아가는 그 성능, 어쩌면은 특정 별빛에 의해서 우리 DNA가 계속 변하게 되고 DNA에서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드는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외부적인 어떤 우주선, 카스믹 레이라고 그러거든요. 뭐 감마파, 감마선 뭐 이런 것도 다 카스믹 레이라 그러는데 카스믹 레이가 바뀌면서 인간이 변화되는 그런 신비한 예언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예언들을 항상 눈여겨봐요. 왜냐하면 합리적인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예언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언을 눈여겨보죠. 그 과거의 능력자들이 했던 그 말들을. 그러면서 그거를 자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될까? 뭐 때문에 이렇게 될까? 그래서 제가 트럼프의 두뇌도 제가 예측한 대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북미 대화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시간 관계는 좀 가야 되겠다. 갈 시간 됐네. 그러면